자활 포식종이라야 무소용신은 난이드나 불이 박격자와 이지 유현어이니라. 자은이 자은이 너처럼 뭐냐 듣기만 해? 기어이? 포식종이라야 배불리 밥 먹고 종일 동안 놀 때 무소용신이라 아무 짓도 아니면은 난이되라. 난이되라는 말은 구개불능이라 소리지. 밥 먹고 종일 동안 아무것도 아니면은 난이되라 구개불능이다. 불효박격자와 바둑 뜨고 장구 뜨는 사람 있지 않느냐. 위지유현어이라. 바둑 뜨고 장기 뜨는 것이 무소 포식종이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도 유어이 이자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동사로 봐야 되겠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도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포식종이라고 그저 잠만 자고 노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려면 바둑장기 뜨는 것이 낫다. 공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걸 또 이제 역으로 이용해서 공자님도 바둑장기 뛰라고 했다. 공자님도 바둑장기 뛰어 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바둑장기 안 뛰어서 되느냐. 어디 이런 소리를 하는데 차마 공자님이 한 말씀이 없어서 하는 소리지. 스님이 바둑장기 뛰어라고 얘기했느냐. 그런 얘기가 감춰져 있죠. 자로할 군자는 오히려 군자가 상용어와 용맹성을 숭상합니까? 자로할 군자는 용맹이 아니라 의리로서 상책을 사는 것이니 군자가 용맹만 있고 의리가 없으면 어지러운 쪽에 살림살이가 나오게 되고 소인들이 용맹만 있고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의리를 배움이 없으면 도저히 되나니라. 그렇지? 군자가 용맹만 있고 의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서라 시비를 딱딱 가려서 진리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의리가 없으면 용맹이 많으니까 자꾸 잡당하고 국회에 뭐 하듯이 이렇게 힘에 넘치고 해가지고 나쁜 짓거리를 하고 소인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용맹만 있고 지혜가 없다 같으면 뭐 용맹이 있으니까 도둑질만 하고 뭐 그런 짓거리 하거든. 배우지 않으면 안 돼. 배워야 돼. 응? 자고이 왈 군자의 기호이가와 유하니 오 친지 악자하며 오 거하위 선상자하며 오용이 무례자하며 오 과감이 진짜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참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공이라는데 서인이 되려고 공부하는 군자도 유모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생각을 간지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라. 우리가 대승보살은 자리입화를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해가지고 불가에 오르는 대승보살도 모든 중생을 자기의 모습과 같이 껴안고 한 모습으로 공부해가는 대승보살도 상대적인 다른 사람에게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좀 더 남아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닌. 그러니까 군자는 공을 위해서 살고 우리 대승보살들은 이타에 남을 위해서 실천하기 때문에 군자하고 대승보살하고는 내가 얘기한 제 이꼬로 같은 모습이고 소위는 항상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오늘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남을 이겨가지고 그 자기 매김을 뺏어서 하냐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군자는 자고 일어나면 오늘 뭐
그 마음 쓴소리가 다르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응? 출발이 달라. 동자말 유호하니 혼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무슨 미워하느냐? 다른 사람의 악한 일에 대해서 신이란 말은 입 밖에 자꾸 얘기하는 말. 회개 제가 참 못됐고 나쁘다라고 해가지고서 회개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꾸 얘기하는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 남 허물 얘기 전에 자기 허물부터 섞이는 것이 불리한데 자기 허물 놔두고 남 허물 보는 것, 사람이 나쁜 행동을 잡고 말하는 그런 자를 미워하며 그 하루에 거하면서 윗사람을 자꾸 비방하는 것을 미워하며 하루라고 하는 것은 밑에 그 사람 밑에 있으면서 그 상관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비방하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높은 사람을 미워한다. 요즘 우리 민주사회라고 해도 대통령 알기도 아주 무섭게 알아버리고 선생 알기를 무섭게 알아요. 응? 물론 잘 못하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원주 소인 보면서 그 후에 총무, 그 후에 주지 그런 사람 허물을 자꾸 얘기하고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응? 못 견디면 도딱 싸들고 떠나야지 살면서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러네. 응? 오영이 무례자하며 용맹만 있지 얘가 없는 거친 사람을 미워하며 그런 사람들 많잖아. 뭐 하나 일 추진하고 그냥 순발력 좋은데 거칠고 얘가 없고 그런 사람 꼭 일을 저지른다. 응?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같이 묻어있어요. 용맹스럽게 얘가 공부를 안 해서 되겠냐. 어디 호화기가 나왔지? 네? 공부를 안 하면 얘가 뭔지 음악이 뭔지 부처님 지위가 뭔지 자기 자신이 뭔지 우리는 머리 깎고 이렇게 부처님 집안에 일어나는데 공부 안 해서 되겠냐. 응? 어디 보니까 졸업하는 신발이 났는데 아주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일일이 마음속으로 가봐. 가고 다시 시작이. 오 가감이 진짜면 과감한 행동을 하면서 과감 무슨 일이 아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더 공부하고 싶어요. 과감성이 있으면서 진리라고 하는 꽉 맥힌다. 그런 사람들 있지. 과감하게 실천하기를 하지만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가 될지 치유 없는 사람 꽉 맥힌 사람 많지. 우리가 우리 생각이 추이라면은 항상 수행하고 공부하고 부처님 경전 공부하고 정진하고 명상하고 수행하고 그냥 맥힌 게 뭔지 알지. 응? 이런 사람을 그 자는 제일 미워한다. 응? 제일 미워한다. 왈사야 여기오와 나는 이런 사람들을 미워한다. 사는 자궁이 잡니다. 사야 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네,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요이 지자하며 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엿볼 여자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엿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서 알물 삼는 자 그런 사람을 저는 미워하고 행동이 불선하면서 아무 일이나 과감하게 용맹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을 저는 미워하며 오아리 위직자 하노이다. 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희명하게 연구를 하고 심지어 서류까지 다 띄어가지고 과거 무슨 일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무슨 큰 사건이 나나 하늘같이 똑바른 행동 하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나는 미워한다. 응? 그러니까 동양의 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서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고 베풀고 그런 것이지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상태에서 절대 오지 않고 자기 자신만
실패하게 되고 자기 자신만이 불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어느 기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걸 알고 하면 어느 대중처소에 가서도 대접받는 그런 스님이 되고 수행자가 되고 실령 사회 나가서도 이런 사람이 다 주인공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부모들이 다 가정을 다스립니다. 무수까지 안 듣지? 예? 자왈 여자여 소인이 미남양양이 근지득 불선하고 원지득 원인이라. 오직 여자와 소인만이 남양제라 참으로 기득이 상대하기가 어려움이 되는 것이니 너무 가까이 하면은 불손 함부로 하고 또 멀리 핑계쳐 버리면은 축자사자 이 사람들은 원망하기 때문에 여자와 소인은 참으로 상정하고 더불어야지 힘들다. 여러분들은 여자가 아니야. 이미 부처님 문제에는 여자 남자 구분이 없어. 응? 여자 남자 구분이 없어. 응? 소인은 항상 이 것을 생각하면서 소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알아. 사람 마음 씀씀이니까 소인 씀씀이냐 근자 씀씀이냐 보면 더 알아진다 이 말이야. 여자여 소인이 남양양이 근지직 불선하고 원지직 원인이라. 율곡 선생님은 덕수이시기 때문에 손이 귀해요. 손이. 그래서 영남파는 퇴계선생이고 기호학파는 율곡 선생인데 율곡 선생님은 부인하고 저녁에 자러 같이 한 방에 자러 갈 때에 닷을 쓰고 의관에 정장해가지고 간대요. 그러면은 그게 부부지간에 어떤 그런 의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자서 자식 새끼 손짓도 나고 가정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데 그 소리를 퇴계 선생이 듣고 아이고 그 사람 저녁에 부인한테 자러 갔는데도 인간을 정리하니 후손이 적었구나. 후손이 적었구나. 후손이 적었구나. 퇴계 선생은 첫 부인하고 6년 살다가 애 서인하고 죽었고 뒤에 바보 병신 권씨 부인을 맞아가지고 무려 16년을 사는데 거의 바보 정신이 없어요. 치매가 왔어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막내인데 할아버지 아버지 제사 지낼 때는 과일이 제사에서 떠지면은 퇴계 선생님 점잖은 권씨부인이 울릉군 치마소리가 감치네. 그러니까 그 형님들이 어떻게 보고 쓰는데 학자 마누라가 이제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언니들하고 집안에서 막 혀를 차고 풀고 퇴계 선생이 데려가가지고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 할아버지 아버지가 원래 어른이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불손을 하고 용서해 준다고 다 인사를 풀렸던 퇴계 선생. 그 퇴계 선생이 그게 인간 냄새가 난다는 그 인간이. 그리고 나서 마누라를 데리고 자기 방에 가서 사과라든가 배를 이렇게 달라고 깨끗이 따서 줘 마누라 과거니까. 그래서 퇴계 선생님 편지에 보면은 내가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나. 너무 몰라냐고 보내고 만약 제자한테 마누라에게 그런 편지가 와. 16년 동안 그 여자하고 살면서 퇴계는 재승보살이 됐대. 퇴계 가르치려고 그 여자가 나온 거야. 그리고 이제 퇴계 선생이 강을하고 제자들하고 3, 40명 도산서원에 있으면은 그 여자가 안방에 가만히 있었을 건데 이제 무너질 게 저녁에는 한테 온갖 짓 나오는 거 이렇게 지원자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은 남자 여자가 누워자면은 구름이 낄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새끼를 낳고 종족이 보존하고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왜 율법은 부인한테 갈 때 의관을 정장하고 무슨 정사고로 가는 것까지 그렇게 하냐. 손이 귀할 것이다. 그래서 덕수 있으면 손이 귀해. 응? 재밌잖아요. 그냥 부인이 되게 가르치려고 이상해. 그렇게 대승고사로 나오는 거야. 그 일화들이 많아. 또 이 세상에 역사에 제일 악초로 있는다는 것이 또 뭐야? 톨스토이. 응? 오해도 비슷하고 서로 쓴 작가가 누구야? 톨스토이 아니야? 악초로 소문을 나가. 악초. 밥 먹다가 둘이 의견이 틀려지면은 부인이 그냥 감을 지르다가 또 틀리면 그냥 숙명물로 머리를 톨스토이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라고 하는데 톨스토이는 가만히 앉아서 원래 여성 병력이 치고 피가 울고리야. 여성 병력은 이제 막 싸우고 하다가 이제 숙명물이 막 병력으로 치고 또 무르니까 그렇지만 악체를 누르는 것도 좋은 조건은 있어야 그 상황이 장차 철학자가 되니까. 참으면 철학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세상은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세상을 발견하고 깨닫고 보면 선악 구분이 나쁜 사람이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똑같이 그 사람을 진짜 세울 것도 다 이렇게 이치를 발견하고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 이제 학장스님하고 주의스님과 청암사의 도량 승가대학 그 20몇 년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와가지고 또 내 강의도 듣고 주기 그런 소리도 듣고 예? 우리 학장스님하고 주의스님 이런 자리 공간 마련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무섭게 보내고 있다는 거야. 중사를 가지고 무섭게 보내고 있다는 변했어. 자활연사. 자활연사십이 결혼이면 기종량이라. 종자가 보게 나이 40이 돼가지고서 결혼이면은 어디든지 가서 미움을 당한다. 미움을 당한다는 말은 긁어친다는 소리죠. 나이 40이 돼서 어디 가서 기본이 잘 돼가지고 어디 가서 대접받고 형님, 스승, 뭐 이렇게 아우님 대접받아야 되는데 나이 40대까지 아무 장점도 없고 남을 이해해주는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기종량이라는 말은 인생의 말로 끝이다. 이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돼. 여러분들 나이가 늦게 추가해가지고 많은데 연 40이 나이 40이 돼서 미움을 미워함을 금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당한다 이 말이에요. 걸거친 존재가 되버려. 그러면 그 사람의 살림살이는 종이라. 더 이상 선인이 아니니 대상을 두고 말을 같이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자 또 18편으로 차편은 많이 성인과 현인들의 세상에 나와서 출하는 거하고 또 세상에 숨어서 사는 처에 대해서 출처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했는데 11장이다. 미자는 거기하고 기자는 미지노하고 기자는 간이사하니라. 공자와 은유 상의는 하니라. 중국의 역사는 한은주라고 한나라, 은나라, 중나라인데 이 사람들은 은나라 신하들입니다.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주라고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중국의 유명한
사람이 달기 알죠? 달기. 예. 달기라는 여자가 은나라 마지막 임금 주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문왕하고 무왕하고 해서 은나라를 쳐가지고 준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당시에 공로가 제일 많은 분이 강태공이야. 강태공. 그 은나라 마지막에 신하, 유명한 신하가 미자하고 기자하고 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그 은나라 마지막 주의 신하들이니까 그 주를 한번 모십시다. 미자는 나라를 버리고 가고 기자는 주가 종을 만들어버리고 비간이라는 사람은 천자가 정치를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라고 가나다가 죽게 됐다. 미와 기는 두 나라의 이름이고 자라고 하는 것은 벼슬 잡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미자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 임금의 서형이고 기자 비가는 주나라 임금 주의 모두 삼촌들이다. 미자는 자기 형님이 무도한 것을 보고 나라를 버리고 가가지고서 종로 제사 지내는 그런 의식을 총괄하는 것을 역사에 모두 남긴 대학자요. 기가 비가는 다 주에게 간을 했는데 주가 비가는 죽여버리고 자기 삼촌인 기자는 수라고 하는 것은 목에 가둬가지고 위노라 종을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삼자에 대해서 은나라의 마지막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공자님은 좋은 그런 평가를 내려가지고 이런 좋은 사람이 은나라에 있었지만 주라는 마지막 임금은 활용을 못하고 폭행을 해서 이런 사람이 빛을 못 보고다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것이 공자님 마음에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왈 은나라에는 세 사람의 어린 사람이 있었다. 공자는 주유천하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주나라의 예약을 복고하려고 하는 대복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인재들이 세상의 뜻을 펴지 못하고 나쁜 인공을 만나서 죽어가고 또 아무 그런 충분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국가를 위해서 강풍되는데 이런 식으로 모두 세상을 떠나고 하니까 아쉬움이 가슴에 많이 남아서 노노의 제자들한테 은나라에 3인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항상 일상생활 속에 말했다고 공자님의 사람된 모습 우리가 어린이를 애기는 그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공자님이 또 유하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유하에라는 인물이 춤춤할 때 이 사사야 사사는 말은 옥관이라는 말인데 옥을 다스리는 그런 분입니다. 옥관을 다스리면서 죄인에 대한 재벌에 대한 그런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임금에게 많이 얘기를 직가를 하다가 3번이나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유아에게 말해 가로되 자네가 미가이로 3번이나 임금에게 간해가지고 묵살당하고 추출을 당했는데 왜 벼슬자를 버리지 못하고 떠나가지 못하느냐 그렇게 유아에게 물었습니다. 왈직도의 사인이면오나 불상출이요 말하기를 유아해라 도를 똑바로 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사람을 숨긴다라고 하면 바른 도로 바른 진리 바른 항민을 펴기 위해서 그 임금 밑에 똑바른 신앙 노릇을 해가지고 좋은 소리로 자꾸 임금에게 간한다라고 하면
원앙이 불삼출이며 어대간들 세금 쫓겨나지 않겠느냐. 임금이 쫓아내기는 쫓아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학문의 세계, 도의 세계, 인의 세계는 다 알아주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만 세 번 쫓겨나도 가지 않는 이유는 돈을 펴기 위해서 또 민심을 인의 마음으로 이끌고 임금을 좋은 임금으로 말아서 천하임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매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의지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 그건 뭐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돈을 굽혀가지고 사람을 섬긴다 하면 어찌 반드시 부모의 나라를 버리겠으리요. 부모의 나라 있으면서 부모의 나라 임금한테 굽신거리면서 벼슬하는 것이 훨씬 낫지. 다른 나라 가가지고 뭐라고 벼슬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춘추시대는 학자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유세를 한다든가 철학 강의를 한다든가 인을 얘기한다가 해가지고 그 임금이 자기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신하로 받아들여가지고서 이렇게 벼슬을 시키는 것이 그 당시부터 통례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또 한 번 넘어가서 제나라 경경이 대공자왈 야 계시기고 불능이여리와 이 계명기간으로 대지오리라 하시고 왈로이라 불능용자라 한데 공자 행하시다. 공자님 당시에는 제나라 경공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공자님은 노나라고 이 경공이라는 제나라 임금은 왕도 인의 사상을 펼쳐가지고서 왕도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고 그 밑에는 안영이라는 유명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안영이라는 유명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공자님의 도하고 안영이의 이상하고 서로 아이디어 뱅크가 맞았어요. 그래서 제나라 가서 공자님이 세경공을 모시고 안영이와 함께 제나라를 왕도 인의 정치를 펴려가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서 공자님을 제나라 경공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쉬움에 대해서 논어에서는 공자님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논어에게 기록을 한 겁니다. 제경공이 공자를 대접해 가는데 만일 계시 차원에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면 내가 그 많은 대접을 능히 못하거니와 계시, 맹시 사이의 중간급 연봉으로서 조정을 해서 대우를 한다라고 하면 대접보리라. 그 중간 계시와 맹시의 그 중간선에서 예우를 하는 쪽으로 대접을 보리라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경공이 왈로 노이라 나는 늙었어. 공자를 불러가지고 정치할 수 있는 시간이 세월이 기다려지라고 나는 이미 늙었다. 능히 공자님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공자가 객실에서 그런 소리 듣고 있다가 행하시다 노나라에 되돌아왔다. 공자님이 노나라에 되돌아오면 월급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되돌아온 것이 아니고 자기를 안 써줬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나라 사람이 비여하기를 대환자 수지하고 3일 불제한데 공자 행하시다. 제나라 사람들이 공자가 노나라의 벼슬에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사부 벼슬까지 올라서 개환자의 노나라 정치를 도와가지고
사구벼슬까지 오는데 사구벼슬은 지금 국방부장관 댁입니다. 공자가 너나라에 직접 단연을 해가지고 너나라 정치를 성인의 정치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웃집의 전나라가 두려워가지고 공자가 모시고 다닌 정치인 배환자를 여자하고 좋은 음탕한 음악을 선물을 했는데 배환자가 그게 빠져가지고 3일 동안 헤어나지를 못하고 정사도 안 보고 하니까 저런 놈하고 맞춰서 정치 못하고 공자가 사표내고 되돌아왔었고 그 얘기입니다. 3일을 조해보지 아니한데 공자가 행하시다. 이건 제자들이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선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뜻을 알아주지 못한 정치하는 사람은 선비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떠나야 돼요. 그 밑에서 벼슬을 하면서 윗사람을 비방한다든가 모함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선비의 예가 아니다. 나를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간에 떠날 때는 떠나고 또 다음의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선비의 정신이지요.